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5장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제가 만든 노트인데요. 5장은 제목 자체가 Phase Stability and Homogeneous Nucleation이에요. 그래서 그 Phase Stability라고 하는 것은 상의 안정성이죠. 그래서 이 상의 안정성을 위한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엔트로피 델타 S, 엔트로피 변화가 0이다. 첫 번째 미분한 거예요. 엔트로피를 첫 번째 미분한 거는 0이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퀄리브리엄, 평행 상태에 대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2였다라면 그 엔트로피를 두 번 미분한 것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 criterion for stability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적용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냐면 이 맨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부피에 따른 압력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스테이블한 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n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상을 가지고 상을 이루고 있는 분자수죠. 상을 이루고 있는 분자수의 개수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의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에 따른 압력의 변화는 0보다 작을 때 스테이블한 안정된 조건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자, 이 그림을 살펴보면 지금 A부터 우리가 알아본 A, B, C, D, E, F, G 이러한 3차 곡선, 그러면은 이러한 곡선을 지금 따르고 있고요. 자, 이게 반데르바르스 이퀘이션이었죠. 반데르바르스 이퀘이션을 가로축을 볼륨 V, 그 다음에 세로축을 압력으로 해서 표시한 그림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 C라고 하는 점하고 E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극값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3차 곡선에서 어떤 특정한 압력이 존재하는데 그 압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압력과 아래에 있는 부분, 그 압력과 그 아래에 있는 영역이 그 면적과 그 다음에 그 특정한 압력의 그 위에 존재하는 반데르바르스 이퀘이션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면적의 합이 0이 되는 결국에는 이 P 프레셔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면적과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면적의 합이 제로가 되는 그 지점이 바로 이 saturation 포인트라고 했죠. 그래서 B가 이제 saturated liquid, F가 saturated vapor 라인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이퀄리브리엄 라인인데요. 이퀄리브리엄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이 점 B하고 F점에서의 깁스 프리 에너지가 서로 같아야 돼요. 깁스 프리 에너지가 서로 이 케미컬 포텐셜이 서로 같아야 돼요. 깁스 프리 에너지가 아니라요. 이 뮤라고 하는 케미컬 포텐셜을 같아야 되는데 이 B점에서의 케미컬 포텐셜과 F에서의 케미컬 포텐셜, 즉 세추레이션 지점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 그 상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리퀴드하고 베이퍼가 서로 상의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그 지점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케미컬 포텐셜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라는 그 식을 적용을 하면 어디에다가 깁스 듀엠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그 이퀘이션 적용해주면 면적이 또 같아야 돼야 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자, 복잡하게 사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반데르바르스 이퀘이션에서 어떤 특정한 압력이 있어서 그 압력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PV 곡선하고 위에 있는 PV 곡선의 면적이 서로 같아지는 그 압력이 바로 포화 압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이 포화 압력이 온도에 따라 틀려져요. 여기는 지금 이와 같은 반데르바르스 이퀘이션은 반데르바르스의 식에 의한 곡선은 특정한 온도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들 학기 시작할 때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고 한 기억이 있는데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거보다는 위쪽에서 이제 또 이와 같은 3차 곡선이 그려질 거고요. 압력이 낮을 때는 보다 낮은 지역에서 3차 곡선이 그려질 거예요. 그랬을 때 방금과 같은 그 특정 어떤 압력, 그 압력에서의 그 이퀄리브리엄을 이루는 상위 평을 이루는 압력들을 쭉 연결하는 곡선이 바로 이 곡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보는 지금 이 연필을 따라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와 같은 곡선가 다시 얘기해서 B점과 그 다음에
F점을 지나는 이와 같은 곡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거가 보통 통상적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상평형 곡선들이죠. 그래서 이 라인의 왼쪽은 스테이블한 리퀴드가 존재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의 오른쪽에는 스테이블한 베이퍼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C점이 존재하는데요. 반데르바르스 이퀘이션에 보면은 극값이고요. 그 좌측에서의 극값이고 이 점은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의 극값이에요. 이 극값들이 온도에 따라서 다 틀려지죠. 반데르바르스 이퀘이션 자체가 온도에 따라 틀려지니까 이 극값들을 쭉 연결한 그 라인을 뭐라고 한다고 했었냐면 우리가 스피노다 라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크리티컬 포인트 이게 임계점인데요. 이 임계점 좌측에 있는 이 극값들을 쭉 연결한 라인을 우리가 리퀴드 스피노달 포인트라고 그랬고요. 스피노달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여기 보면 극대값인데요. 극대값들을 쭉 연결한 극대값들을 압력에 따라 가지고 온도에 따라서 이 반데르바르스 이퀘이션이 틀려지는데요. 거기서 극값들을 쭉 연결한 우측에 있는 그 이 라인을 우리가 베이퍼 스피노달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C점하고 E점이 굉장히 이제 특이한 점들인데요. 이 C점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 saturated, supered limit 라인이라고 해요. supered limit.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요. 방금 전에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스테이블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부피에 따른 압력이 0보다 작은 조건에서는 스테이블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곡선을 보면 지금 가로축이 부피고요. 세로축이 압력이기 때문에 그 기울기, 지금 반데르바르스 이퀘이션의 기울기 자체가 바로 dp dv가 되는 거예요. dp over dv가 되는 건데 dp를 dv로 나눠 쓰는 건데 이쪽은 음수죠. 어디까지는 음수냐면은 C점까지는 이 연필의 기울기와 같이 음수예요. 이렇게 음수가 됐다가 이 C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수로 바뀌게 되는데 이 양수로 바뀌는 것 자체는 언스테이블해진다는 얘기죠. 언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떤 플럭추에이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동이 변화를 일으키자는 거. 변동이 있다고 해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게 바로 스테이블한 포인트죠. 근데 언스테이블하다, 불안정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런 요동, 플럭추에이션이 있으면 그 요동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C점까지는 이게 지금 A점이 무슨 상태죠? 리퀴드 상태예요. 스테이블 리퀴드 상태인데 A점에서 B점까지는 리퀴드 상태예요. 근데 B점부터는 상변화가 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상변화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B점부터 C점까지는 dp, dv가 음역값을 가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아무리 플럭추에이션이 있어가지고 베이퍼로 바뀌려고 한다고 해도 최대한 C점까지는 베이퍼가 생기지 않고 계속해서 리퀴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생각해보면 G점에 있는 값은 그 스테이블한 베이퍼예요. 스테이블한 베이퍼, 이게 그 기체 상태인데 어디까지는 F하고 F점부터는 액체가 돼야 돼. 기체 상태가 액체가 돼. 왜냐면 압력이 올라가니까. 여기서는 동일한 온도 상태에서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포가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이 B 아래에는 이 G점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베이퍼부터 스테이블 베이퍼부터 생겨가지고 압력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이 F점부터는 기포가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기포가 생기는 게 어디까지 그래도 스테이블하냐면 기울기 봐요. 이게 이쪽 기울기가 지금 그 음수죠. 음수예요. 음수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dvdp 자체가 그래도 스테이블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계속 기체 상태로 존재했다가 2점까지만 기체로 존재하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은 상변화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보통 상변화는 B에서 C점에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F에서 이 구간 사이에서 기체가 액체로 바뀌게 되는 게 통상적인데 그러면 어디까지 그 기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느냐 혹은 어디까지 액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버틸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리밋이라는 거죠. 그래서 C점까지는 액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2점까지는 기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점을 뭐 슈퍼히트 리밋
이 점은 saturated limit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밋이에요. 리밋. 경계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상변화는 이 경계까지는 견디지 못하고요. 대부분 B하고 C에서 기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F에서 E 사이에서 뭐가 생긴다? 이 리퀴드 드럼넷, 액적 같은 것들이 뉴클레이티드 돼서 생기게 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B점하고 F점이 이퀄리브리엄 상태, 케미컬 포텐셜이 서로 리퀴드하고 베이퍼의 케미컬 포텐셜로 같아지는 그런 상태로서 상변화가 평형을 이루고 존재하는 지점이 B점하고 F인데 실질적으로 상변화라고 하는 놈은 B하고 C 사이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가스 쪽에서 보면 F하고 E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상변화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실제 빨간색으로 보았는데 B점에서 상변화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B하고 C점 근처에서 상변화가 발생하는 거고요. 액체 기포가 생기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그런 응축 같은 경우에는 F에서 2점 사이에서 여기 위로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그 압력에서 생긴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기포들이 생겼을 때 혹은 액적이 생겼을 때 그 크기가 얼마나 될 거냐, 라는 게 사실 조금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여기 보이면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예요. 이퀄리브리엄. E는 이퀄리브리엄의 평형 상태고요. R은 레이디어스를 의미해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5.2절로 보면 지난주에도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지금 리퀴드가 TL하고 PL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리퀴드의 온도는 TL, 그 다음에 그때의 압력은 PL. 근데 얘를 조금 위로 당겼어요. 이렇게 좀 위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압력을 좀 낮췄죠. 그래서 그 압력을 낮추게 되면 베이퍼가 생기죠. 방금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압력을 낮추게 되면 동일온도에서 압력을 낮추게 되면 B점하고 C점을 지나게 되면 기포가 생기게 마련해요. 그래서 실린더를 살짝 올렸더니 압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와 같은 기포가 생겼는데 이 기포가 이 주변에 있는 리퀴드하고 서로 평형을 이루면서 평형을 이룬다는 뭐예요? 안에 있는 기포하고 바깥쪽에 있는 기포가 서로 케미컬 포텐셜이 서로 같아지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radius of the bubble 기포의 기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리퀴드 드랍넷 액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바뀐다라면은 액적이 되는 거예요. 리퀴드 드랍넷이 되는 거고요. 리퀴드 상태에서 베이퍼가 되는 거라면 기포가 되는 거고, 베이퍼 상태에서 액 상태로 가는 거라면 액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베이퍼라고 하면 지금 압력을 살짝 올렸으니까 이 안에 있는 기포하고요, 바깥쪽에 있는 리퀴드하고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다이아미터가 얼마가 되느냐,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이와 같은 값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리퀴드 베이퍼의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린 이 기포의 이 반지름이 어느 정도일 때 이 기포는 주변에 있는 리퀴드하고 평형을 이루고 있을까, 없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루고 있을까인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케미컬 포텐셜이 서로 리퀴드하고 베이퍼일 때, 서로 같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여기 영 라플라스 이퀘이션이죠. 안쪽에 있는 압력과 바깥쪽에 있는 압력이 바로 이만큼의 차이를 낸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거는 2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죠. 이와 같은 기포가 있을 때 안쪽에 있는 압력과 바깥쪽의 압력이 이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압력, saturated vapor 상태에서의 chemical potential과 saturated liquid 상태의 chemical potential이 서로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베이퍼가 가지고 있는 이 chemical potential하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가 가지고 있는 chemical potential이 서로 같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chemical potential이라는 말 이해하기 힘들죠. 나도 뭐 그렇게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데요. chemical potential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의 그 모리큘, 분자가 있어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분자의 개수가 있는데요. 그 분자의 개수가 하나 늘어나거나 혹은 하나 줄어나거나 했을 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에너지의 변화, 그게 바로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케미컬 포텐셜이 뭐다?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의 개수가 n개였다고 했을 때 그 n개의 분자가 하나가 늘어나거나 혹은 하나가 줄어나거나 같이 이러한 분자들이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전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정확하게 헬로볼츠 에너지 변화 그리고 에너지 변화가 바로 케미컬 포텐셜이에요. 결국에는 그 이와 같은 베이퍼하고 리퀴드가 서로 케미컬 포텐셜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베이퍼가 분자 하나를 더 얻어가지고 더 조금 약간 큰 분자가 될 때 그 이 베이퍼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변화는 리퀴드가 분자가 n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리퀴드가 그에서 변하는 그 이 에너지 변화가 서로 같을 때 그게 바로 이제 평형 상태를 이루는 거고 그걸 바로 이제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조건을 적용을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이퀄리브리엄을 이루는 우리가 그 뉴클리에이트 방금 얘기한 기포의 반지름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식은 또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하죠. 식은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 뉴클리에이트에 우리가 반지름을 구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지금 케미컬 포텐셜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A점, 자, 여기 두 개랑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자, A점 여기에요. A점 여기고요. 그 다음에 B점, A점, B점, B로 와가지고 이거는 세로는 압력이고요. 가로는 압력이고 세로는 케미컬 포텐셜이에요. 뭐라고요? 가로는 압력이고요. 세로는 케미컬 포텐셜이에요. A점에서 케미컬 포텐셜이 점점 그 압력이 낮아지면서 감소가 되는데요. B점을 지나고요. C점에서 케미컬 포텐셜이 가장 낮은, 여기서 보면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가 D점으로 이동을 해서 E점을 갔다가 F점은 케미컬 포텐셜이 서로 B점과 같다고 그랬어요. 누누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saturated liquid 상태하고 saturated vapor 상태, 포화 액체 상태하고 포화 기체 상태의 케미컬 포텐셜은 서로 같아요. 같고 나서 G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압력이에요. 압력. 그 기포의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기포 내의 압력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데요. 지금 여기 있나 보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자, 지금 PL은 여기 있어요. PL은 그 이 리퀴드에 해당되는 압력이에요. 압력인데 뭐보다 작아요? PV보다 작아요. PV. 왜냐면 PV에서 PL을 빼준 놈이 R 2분의 2 시그마였죠. 여러분들 영 라플라스 이퀘이션 앞에 보면 이와 같은 그 기포가 있을 때 안쪽에 있는 압력에서 바깥쪽에 있는 압력을 뺀 값이 R 2분의 2 시그마만큼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PL이 여기 있어요. PL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나서 PV는 이 값보다는 당연히 이제 큰 압력을 차지하겠죠. 그런데 이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그 리퀴드가 가지고 있는 케미컬 포텐셜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퍼가 가지고 있는 케미컬 포텐셜이 같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리퀴드가 여기 2라고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썼는데요. 리퀴드가 가지고 있는 케미컬 포텐셜하고 그 베이퍼가 가지고 있는 얘가 가지고 있는 안쪽에 있는 베이퍼가 가지고 있는 케미컬 포텐셜하고요. 바깥쪽에 있는 케미컬 포텐셜이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라인에서 그 이 위치하게 되는데 가로축으로 보면 세로축으로 같은 라인의 이 값을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그때의 A점이 바로 PL이 되는 거고요. 그때의 B점이 바로 PV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점이 왜 여기 있습니까?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는데요. B점 뭐죠? 베이퍼예요. 이미 베이퍼이기 때문에 B에서 G 사이에 있어요. B에서 G 사이가 뭐다? 또 이제 그림을 여기 잘 그려놨는데 여기 B하고 F하고 G 사이죠. F하고 G 사이가 뭐예요? 베이퍼 영역이죠. F하고 G 사이가 베이퍼 영역이니까 이 영역에 이렇게 B점이 존재하고 그때 세로점을 내리면 PV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TL에 해당되는 saturation, 그러니까 saturation 값은 여기가 지금 포화 압력인 선도, 여기가 포압력이죠. 여기가 포압력, B하고 F가 포압력 선도니까
여기서 보듯이 P saturation TL, TL에 해당되는 방금 얘기한 TL에 해당되는 그 포압력 값이 가장 높은 압력 값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순서대로 얘기하면 P saturation TL일 때 TL일 P saturation이 가장 큰 압력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기포의 압력, 기포 내의 기체의 압력,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압력이 PL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깁스 프리 에너지, 지금 기포가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기포가 여기 방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기포가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내가 전체적인 이 시스템 전체 리퀴드 인터페이스죠. 리퀴드 인터페이스 리퀴드 전체의 그 깁스 프리 에너지를 계산해 봤을 때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를 고려해 본 거죠.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를 고려해 봤을 때 뭐에 따라 가지고 버블의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에 따른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그래프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그래프가 굉장히 많은 거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이퀄리브리엄 상태, 평형 상태에서의 기포의 반지름은 깁스 프리 에너지가 그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 깁스 프리 에너지가 그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점, 그러니까 그 이퀄리브리엄을 이루고 있는 그 기포의 다이아미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 평형 상태,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지금 그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가 0인 상태니까 평형을 딱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평형은 안정적이진 않아요.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하고 안정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이 기포의 반지름에 따른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이 극대값, 그러니까 이차함수로 치자면 이렇게 역으로 된 이런 그 형태를 가지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결국엔 뭐 다시 얘기하면 이 R에서 그 극대값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R보다 반지름이 조금 더 커졌다. 이게 기포인데 기포가 R이 값보다 조금 커지면 어떻게 돼요? 조금 커지면 기포는 물론 커지겠죠. 그런데 깁스 프리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어요. 어떤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자연적으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자연 현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깁스 프리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현상. 다른 한 가지는 엔트로피 측면에서 보면 엔트로피는 증가하려고 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깁스 프리 에너지가 어떤 지금 현상에서 이퀄리브리엄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퀄리브리엄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퀄리브리엄으로 상태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깁스 프리 에너지가 작아진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평형 상태가 스테이블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스테이블한 평형은 아니에요. 언스테이블한 평형이가지고 조금만 변화를 줘도 다음 상태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버블의 기포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약간보다 이 값보다 버블이 커진다라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작아져요. 전체 시스템에서의 깁스 프리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적인 상태야. 그러니까 한번 기포가 R보다 컸다라고 하면 계속 기포가 성장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기포가 생성됐는데요. 그 기포가 그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보다 작아요. 작게 생긴 것도 깁스 프리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R보다 작게 되면은 끊임없이 작아져가지고 기포가 사라지는 거고요. R보다 크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점점점 작아지는 자연스러운 단계로 계속해서 기포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포가 처음에 애초 태생이 어떻게 생기면 돼요? 플럭추에이션, 여러 가지 요동에 의해 가지고 기포가 생겼을 때 결국에는 이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보다 크게 버블이 생겼다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버블이 성장해서 커지는 거고요. 방금 얘기한 이퀄리브리엄 레이디어스보다 작은 기포가 생겼다라면 점점 작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제에도 나와 있지만 이 기포의 이퀄리브리엄 값이 그렇게 아주 크진 않아요. 10의-8제곱 그렇게 돼요. 굉장히 작은 값이 지금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이루는 기포의 다이아미터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